안녕하세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중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내 마음 깊숙이 남아있고 어떤 친구들은 어느새 마음에서 멀어져 갔지요. 이러한 이별의 순간은 거창한 게 아니고 사소한 사건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음이 닫히고 대화가 무뎌지고 어느 날엔 연락할 이유가 사라져 있더군요. 가까웠던 누군가에게 마음이 뚝 떨어지는 순간 그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오래 알아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말이 있다는 걸 저는 여러 번의 관계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마음이 식었던 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저 친구가 힘든가 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화의 흐름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있잖아. 나도 말이야. 내가 꺼낸 이야기 위로 그 친구의 이야기가 겹겹이 더 씌워졌습니다. 위로는커녕 내 얘기는 미처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애초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대화는 깊어질 수 없었습니다. 입은 열려도 마음은 닫힌 채 나는 청중이 되었고 그 친구는 언제나 주인공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교감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대화는 있는데 공감은 없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사람 사이의 대화라는 건 표현의 기술이자 마음의 온도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말은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말은 가시처럼 박히지요. 그날도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는 원래 그런 거 못하잖아. 예전에도 그랬잖아. 주변은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엔 작고도 깊은 파문이 번졌습니다. 농담일 뿐이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은 제 실패를 상기시키는 말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사적인 상처 위에 장난스럽게 내리꽂히는 화살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집이 원래 그런 분위기잖아. 그 학교 나와서 뭐 잘 되는 사람 봤어? 너는 원래 그렇게 소심하잖아. 그 말들은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친하니까 하는 말이겠지. 장난이겠지. 그렇게 마음을 달래며 웃고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농담은 하나씩 내 자존감을 벗겨내는 가시 돋친 언어가 되어갔습니다. 말이란 게 그렇습니다. 가볍게 던졌다고 해서 가볍게 들리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은 장난으로 포장된 비난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속으로 조용히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편하지 않고 어느샌가 대화를 피하게 되고 만남이 줄어들고 연락은 뚝 끊기게 되죠. 나를 자주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아무리 오랜 친구라 해도 마음이 계속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건 정직한 말만이 아니라 존중의 말입니다. 한 번쯤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쯤은 웃으며 넘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무심한 공격입니다. 친구란 서로를 높여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힘들 땐 버팀목이 되고 기쁠 땐 마음껏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우위에 두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말을 반복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조용히 내 마음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으니까요. 친구 사이에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믿음일 겁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는 신뢰,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가슴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죠. 그날도 저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나도 잘 설명 못하는 내 우울감, 밤이면 자꾸 올라오는 불안한 생각들까지.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고, 저는 왠지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친구의 입에서 내 말이 흘러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너 요즘 잠 못 잔다며? 그 얘기 수키한테 들었어. 너 요즘 많이 힘들다며?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리 없는 말,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았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걱정돼서 말한 거지. 내가 요즘 안 좋아 보여서.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된 배신, 호의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내 허락 없이 열린 입, 그건 분명 신뢰를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이야기 거리로 삼았던 거죠.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조용히 묻어두어야 할 것이고 어떤 감정은 아직 꺼내기엔 너무 연약한 것이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허락 없이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말의 전달자일 뿐이지요. 말이 돌고 돌아 다른 사람에게 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신뢰 위에선 어떤 정도 다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에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속마음은 닫혀버린 채로요. 사람은 입으로 가까워지지만 입 때문에 멀어지기도 합니다. 친구란 그저 말을 많이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말을 지켜줄 줄 아는 사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비밀을 쉽게 옮기는 친구가 있진 않나요?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진 않은가요? 관계란 늘 둘의 거울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비치고 있을까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기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밤중 속이 미어진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던 그 밤, 늘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잠깐만 시간 괜찮아? 그 친구는 짧게 말했죠.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지금 좀 바빠.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불 켜지지 않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친구가 내 삶에 개입해줄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진심은 바쁜 일정 중에도 나타납니다. 지금은 못 가지만 끝나고 바로 연락할게.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 볼게. 이런 한 줄의 말이라도 있었다면 내 마음은 그렇게 쉽게 다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아픈 건 그 다음입니다. 며칠 지나 다시 만난 그 친구는 밝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그날, 미안 정신이 없었어. 어쨌든 잘 해결됐지? 그 말 한 줄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조금도 기억하지 않는구나. 누군가의 삶에 잠깐 시간 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우정이란 한가할 때만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날 잠깐이라도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온도가 진짜 관계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는 자신이 힘들 땐 어김없이 저를 찾았습니다.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딱 너한테만 말할게. 그 말들이 한때는 참 고맙게 들렸는데 이젠 조금 허탈하더군요. 우정은 주고받는 마음이지 일방적인 기대와 요구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늘 바쁜 척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느 순간 혼자 있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이 떨어지는 건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바쁜 척이라는 벽돌이 쌓이고 그 위에 멀어지는 눈빛이 얹힐 때 비로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식는 게 처음부터 차가운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홀로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 친구는 알았을까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늘 마음 한쪽이 조용해집니다. 서운했던 순간들, 놓아야 했던 인연들, 그 속에서 남은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정이 떨어진다는 건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정을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친구라 부르기까지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고 울고 같은 기억을 쌓아야 하니까요. 그러니 그 정이 떨어질 만큼의 실망이 왔다는 건 그만큼 진심으로 믿고 기대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장난처럼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했을 때, 내 비밀을 다른 입으로 들었을 때, 내가 가장 힘든 순간 바쁘다며 돌아섰을 때,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면서 나는 그 관계를 조용히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정이 떨어졌다는 건 나와 그 사람이 더 이상 같은 온도로 마주할 수 없다는 슬픈 깨달음일 뿐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생각도 말버릇도 관계를 대하는 방식도 그 차이를 무작정 미워하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다시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인가? 내 말은 혹시 가시처럼 상처를 남기진 않았을까?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일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 정이 떨어진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묻고 또 묻습니다. 내가 그런 친구였는지 말이에요. 관계를 맺는 것도 용기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어쩌면 더 큰 용기입니다. 더는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내 삶에 필요한 거리만큼을 두는 일.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놓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고 어떤 행동은 아무리 친해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에 필요한 사람은 늘 곁에 있으려 애쓰는 사람이란 걸요.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스쳐 지나가며 작은 흔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오래 머물다가 마음의 깊은 골을 만들어 놓고 떠납니다. 정이 떨어졌다는 말은 더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둘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동안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했고 얼마나 마음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이 떨어진 후에 우리가 겪는 감정은 단순히 서운함만은 아닙니다. 허탈함, 상실감, 그리고 조용한 분노.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줬을까? 왜 그 말을 그냥 넘겼을까? 왜 더 일찍 거리를 두지 못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다 보면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무뎌지게 되지요. 다시는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는 체념까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기엔 우리 삶은 너무나 길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닫혔다고 해서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을 열되 무조건 다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거리와 서로의 존중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완벽한 친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천천히 쌓아가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일 수 있고 당신이 침묵할 때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실망했더라도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으며 또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한 달, 누군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는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가 나더라도 그걸 스스로 돌보고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이 떨어진 이후의 마음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질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엔 이전보다 더 성숙한 관계, 더 따뜻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라는 든든한 존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정이 식어버린 관계로 마음이 아프셨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관계가 더 정돈되고 더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실망하면서 성장하고 누군가를 잃으면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니까요.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관계를 맺고 그보다 더 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듯 어떤 인연은 잠시 곁에 머물다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지죠. 정이 떨어진 이후 우리는 문득 혼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합니다. 아, 이제는 이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하지 못하는구나. 이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않겠구나. 이런 감정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을 새로 만나는 건 무리야. 차라리 그냥 혼자가 낫겠다. 정주는 만큼 상처받는 것 같아. 마음이 다칠 때 우리는 상처를 피하기 위해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내 마음의 문은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이 오래 닫혀 있으면 다시 여는 게 두려워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 후엔 자기 비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나? 왜 그렇게 어리석었지? 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땐 정말 최선을 다했었다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이해해 주길, 늘 함께 있어 주길,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는 마음.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사람은 드물고 또 그렇게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며 기대를 이해로 바꾸는 여정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의심을 품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를 맺을 때 너무 순수하게 믿어버리거나 반대로 처음부터 경계하며 벽을 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이 가장 건강합니다. 조금은 거리를 두고, 조금은 시간을 갖고, 조금은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렇게 관계를 천천히 익혀가는 자세가 오래가는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당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건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모두 불편해지지요. 그간 우리가 살펴본 4가지 유형의 친구는 서서히 마음의 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는 더는 붙잡지 않아야 할 관계를 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확인되는지, 겉말만 번지르르 하고 결정적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친구는 계속 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으로 측정됩니다. 2. 반복되는 패턴인지, 한 번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어도 똑같은 서운함이 계속된다면 그건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관계의 희망은 점점 멀어집니다. 3. 내가 항상 낮아지는 관계인지, 대화가 일방적이거나 내 말을 깎아내리는 언행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상호 존중이 아니라 일방적 희생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을의 위치에 머무르게 된다면 마음의 균형을 위해 거리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4. 비밀과 신뢰가 안전한지, 사적인 이야기가 헛되이 퍼져나가거나 내 취약함이 가십이 된다면 그 관계는 위험 수위입니다.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라 부를 수 있습니다. 5. 도움 요청에 반응하는 태도인지, 도움이 필요할 때 늘 바쁘다고 한다면 결국 중요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들에게 필요할 때 스스로 찾아오는지 살펴보세요. 이 5가지 기준은 관계를 끝내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백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반복될 때마다 스스로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일상의 가장 사소한 순간 속에서 조용히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쌓여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이 떨어진 그 모든 경험 이후 조금 다른 습관들을 하나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단 한 사람에게 진심을 건네는 연습.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그게 길지 않아도 오늘 내 생각이 났어. 문득 고맙단 말 전하고 싶었어. 이런 말 한 줄이면 마음은 다시 연결됩니다. 정이 떠나는 건 한순간이지만
정이 잘하는 것도 그렇게 작은 말에서 시작되거든요. 두 번째, 말 앞에 잠깐의 침묵을 두는 것.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으로 닿을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 이 말이 혹시 상처가 되진 않을까? 지금은 그냥 들어주는 게 더 나을까? 말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앞에 침묵을 두는 사람은 결국 더 오래 사랑받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한 말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종종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느라 상대가 한 말을 잊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그걸 언급해줄 때 그 사람은 마음 깊이 감동합니다. 지난번에 내 어머님 입원하셨다고 했지? 괜찮으셔? 그 한마디로 상대방은 나는 잊히지 않는 존재구나 하고 안도하게 되죠. 네 번째, 진심 어린 피드백을 주는 것.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솔직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좋은 말뿐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도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말투는 항상 배려로 감싸야겠지요. 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혹시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 다섯 번째, 가끔은 거리를 허락하는 용기. 친하다는 이유로 늘 붙어 있으려 하지 말 것. 때로는 서로를 위한 공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도록 숨쉬게 해줍니다. 친구는 꼭 매일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달을 지나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다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습관들을 조금씩 일상에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새 내 곁에는 정이 붙고 정이 자라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둘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습관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에게 다치고 사람에게 다시 기대며 살아갑니다. 좋았던 인연이 서서히 멀어질 때, 내가 먼저 정을 거두게 될 때, 그 순간은 늘 아쉽고 쓸쓸하고 때로는 허무합니다. 하지만 마주한 이별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끝을 지나와 보니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었거든요. 정이 떨어졌다는 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아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진심을 다해 웃어본 적이 있었고, 서운해도 참아가며 기다린 적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 앞에 곧장 달려간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과의 추억이 지금의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함부로 정을 주지 않게 되었고, 그만큼 조심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에게 완전히 다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이 떨어진 그 끝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어떤 행동에 마음이 식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여정 아닐까요? 이제 나는 압니다. 좋은 관계는 말이 많은 사이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사이란 걸. 조용히 있어도 편하고 때때로 멀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이. 그런 사람이 곁에 하나쯤 있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다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나온 인연에도 감사하고 앞으로의 인연엔 더 정성스레 다가가며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다정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언제나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여기는 사람 이야기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